이 늑대가 사자 앞에 가면 잽도 안 된다. 근데 늑대가 먼저 으르렁거린다. 이게 경계심이다. 근데 이걸 덤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중국의 본심이에요. 이게. 중국이 으르렁거리면, 미국한테 으르렁거리면 그거는 무섭다. 나 가르치지 마. 예를 들면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 중국 사람들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가장 또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중국 중심주의죠. 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중국. 그 중국 이외의 나라는 다 변방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뭐 G2 그러는데 그 무슨 G2가 우리가 G2 잽이 되느냐, 원제바오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학자들 중에는 우리는 옛날부터 세계의 중심이었다. 명나라, 청나라 초기만 해도 세계 GDP 몇 %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한 70년 되게 못 살았는데 그건 뭐 서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뭐 청나라 말기에 그 얘기해요. 그걸 회복한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만큼 중국 중심주의. 그런데 한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 3월 하늘 가만히 물어보면 유관순 누나가 생각나는 나라. 아직도. 우리가 저기 광개토 대왕이라는 여기 드라마를 보면서 말이죠. 광개토 대왕의 그 웅비, 뭐 감동해. 그러면서 동북궁정 그 얘기만 나오면 나쁜 놈. 지금도 한 번 그랬어요. 북경대에 있을 때, 지금도 니네들은 군인들한테 총도 안 주고 말이지. 방맹이 수리탄 하나에다가 꼬량주 한 병씩 줘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하느냐. 우리 한국에서 한 옛날 6.25 영화 보면 니네들 이렇게 깨발이 치면서 그렇게 막 인해전을 쓰려고 오던데 했더니, 요즘은 뭐 현대식 무기로 잘하고 있다고. 농담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 뇌리에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한국만 그렇게 변방국가로 보고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는 다 무시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중국 놈들은 한국을 완전히 변방국가로 해서 무시한다. 그게 아니고 걔네들이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하던 사상인데 그것이 옅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그것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 다음에 중국을 보면은 아직 속이 덜 찼는데 포기는 굉장히 큰 배추 같아요. 한다고 했어요. 한국 김치가 맛있다고 그러거든. 니네 배추 가지고는 한국 김치를 못 담근다. 무슨 얘기냐. 니네 배추는 커졌는데 속이 아직 안 차가지고 한국의 포기 김치는 못 담아 먹는다. 그러니까 이 포기가 다 찰 때까지 미국하고 싸우지 마라. 얘들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끄떡끄떡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뭐냐면 자기는 내부가 엉성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숨기고 싶어요. 지난번에 서해 바다에서 그 해경 선장 특공대장이 순직을 했었는데 뭐 신문 기자들이 뭐 그걸 다 어떻게 안다고 막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랬어요. 맨날 했어요. 이거는 중국이 가리고 싶은 치부다. 13억이라는 인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어떤 방법으로 먹고 사느냐 하는 방법의 동원에 있어서 중국은 통일을 기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계란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먹고 팔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불량식품 만들어서 하는데 사람 잡아다가 나중에 잡히면 처형해요. 사형시킨다고. 그렇게 해도 안 없어진다. 중국은 그만큼 살기가 힘든 나라예요. 밑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중국 정부가 알고 있는 다 치부예요. 치부인데 그걸 한국에서 막 들춰내면 안 좋다. 근데 우리는 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들춰내야 돼. 그래서 이게 안 맞아 이게. 응? 그래서 요번에 가서 한중 FTA 하는 거 동의하고 나니까
이 한국이 총도 쏘고 마음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니까 싸우고 싸웠다. 근데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그 중앙국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통제하고 있는 것 같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렇다. 또 하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 철학이에요. 철학의 빈곤. 14억 인구가 돈이면 다 최고인지 알아요. 이게 광풍이에요. 정신세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한대니까 공자, 맹자 사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도덕 재무장을 시키려고 해도 보니까 옛날에 비림비공 뭐 해가지고 그 문화혁명 때 다 말살해버려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부 저 역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뭐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자 하는 것이 의지로 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야, 이 돈이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뭐 처벌을 뭐 몇십 명씩 거느리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는 이 욕구의 문제. 아까 1인당 GDP가 올라가면 욕구 체계가 변해서 행동이 변하는 거를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산당 사상만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안 되겠다. 종교를 풀어놔야겠다.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순화시키고 해서 이 공자를 정면에 놓고 모택동 동상 앞으로 딱 해놨더니 또 공산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어서 공자의 동상을 약간 삐뚤어하게 옮겨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그 내부에서 정신세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부심하고 있는 중국을 봅니다. 그게 중국의 본심이에요. 중국의 본심은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너무 빨리 가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특강을 하러 갔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는 뭐 글로벌 위기, 불안파 사태가 중국을 굉장히 그래서 이 성장률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거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중국을 개혁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 다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한 부분. 그래서 국무원 중심, 원자바오 중심의 국무원들은 그쪽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는데, 이게 경제가 너무 꺼지는 거예요. 갑자기 꺼지는데 후진타오 입장에서는 시진핑한테 정권을 넘겨주면서 8%도 못 챙기고 넘겨주면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고요. 그냥 다시 부양책으로 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내부에서 개탄을 하는 얘기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에서 지금 현재 그 자기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역사관에 대해서는 그들만의 찻잔 속의 태풍인 것 같다. 자기들은 이게 한 세계적으로 공인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고구려만 거기에 있었던 건, 고구려가 거기 있었던 시기는 1000년도 안 된다. 응? 500년도 안 된다. 우리 민족이 거기 가서 사는 게 더 긴데 왜 이걸 고구려라고 그러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걸 공인받아서 그게 뭐 고구려 문화가 자기네 문화다 이렇게 하는 거는 공인받기 어렵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 학자들도. 그런데 가장 큰 거는 다른 변방 국가들, 예를 들면 저쪽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든지 티베트라든지 남쪽에 있는 남만 그쪽까지 포함한 또 동북삼성이 가장 덜 발달한 거에 대한 어프라이징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들이 역사를 정리하면서 하나의 동일,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이 현재 있는 영토를 보존하고 하나의 통일 국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자기 방어용이지 국내용이지 이것이 뭐 전 세계 역사계에 공인을 받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다.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한 현실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내가 만난 많은 친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통일 문제도 좀 미리 얘기하지 마. 자꾸만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100명도 넘는데 너희는 한국의 한반도 통일을 바라느냐? 방해하느냐? 맨날 묻는데 이게.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 최소한도 중국 정부의 정책은 지금 현재 기존 정책의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다. 근데 많은 그 하위 관료들, 중국 관료들, 미래 지도자들은 이거는 matter of time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한반도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주한 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사람들 얘기는 그때 가서 통일 정부와 협상하겠다.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뭐 한반도 통일이 막 이루어져가지고서 막 하는데 방해한다. 자기들은 방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주도의 미국이 영향력이 증가되는 가운데서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미국 영향력의 확대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예를 들면 자연 붕괴됐다. 도대체 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연 붕괴됐다. 했을 때 가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질서를 안정시키고 거기에서 무슨 뭐 식량 갖다 주고 하겠느냐?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뭐냐면 통일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제부터 우리가 경세가적 기질을 가진 프로토콜 중심이 아닌 경세가적 기질을 가진 외교관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이름을 날리는 명성 있는 외교관이 나서나서 미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유연하게 하면서 생존방정식과 통일방정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나가는데 능란한 외교가 필요하다. 사실 경제인한테 맡겨놓고 경제 관련 몇 명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는 외교 안보의 시대다. 다음 대통령도 외교 안보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진 사람을 뽑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후의 기회를 놓치고 다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오랫동안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김정일 사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통일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지 통일을 역행하는 쪽으로는 가지 못한다. 중국은 이 빨리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개혁개방으로 가지 않고 김정일 시대로 돌아가는 김정은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많은 옵서버들의 얘기가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책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중국 사람들이 한 얘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전 세계의 빅뱅 시대, 이 빅뱅 시대가 정리되는 과정이 우리가 생존권이 넓어지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반이 조성되는 중요한 시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서 제 간략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